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이블렛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의 단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뒤에 새로 나온 기법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지금 여러분들 그 영상 압축에 많이 쓰이고 있는 J, MPEG 있죠. 동영상은 MPEG, 그 다음에 정지 화상에는 JPEG을 쓰고 있죠. 그 JPEG 2000이라는 그 표준이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압축 방법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변형인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이용해서 압축을 했었죠. 그래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거의 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자분입니다. 그 잉글리드 노비치라는 사람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정의를 잘 하셨는데요. 데이터나 함수나 연산자를 서로 다른 주파수 영역으로 그 영역으로 잘라서 각 영역에서 그 어떤 그 해석을 하는 어떤 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우리 FFT를 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으로 매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뭐 고주파 부분에는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이즈 제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신호를 갖다가 각각 다른 different frequency component로 우리가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 컴포넌트에 맞는 어떤 그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FT에는 그 뭡니까 이 사인파를 이용해서 신호를 갖다가 분해를 하죠. 그죠? 이 주파수의 이 주파수 이게 이제 판다멘털 프리퀀시라면 요거의 하모닉스, 그죠? 요거의 2배 주파수, 요거의 3배 주파수, 이 신호로 우리가 일반적인 신호를 갖다가 분해를 하는 건데, 거기에 반해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이 웨이블렛은 뭐냐면 웨이브렛 하면 리들 웨이브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웨이블렛을 이용해서 이 웨이블렛을 늘렸다가 이걸 갖다가 좁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링. 요 신호를 갖다가 좁혔다가 늘렸다가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 사인파 같이,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 주파수로 가면 요걸 갖다가 늘리면, 그죠? 낮은 주파수가 되겠죠? 이걸 컴프레션 좁히면 하이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죠? 이 웨이블렛을 이용해서 신호를 갖다가 분해를 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웨이블렛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FFT는 사인파를 갖다가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쓰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아까 봤던 웨이블렛 아주 작은 파죠. 이 웨이블렛을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FT는 단지 뭡니까 주파수 정보만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웨이블렛은 주파수 정보, 아까 스케일링이라고 그럽니다. 프리퀀시 정보도 좀 제공하지만 또 뭐냐면 어떤 시간에서 이 주파수 정보가 나타나는 시간 정보까지도 같이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서 어떤 주파수가 도미넌트하게 나타났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을 때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뭐 쇼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 웨이블렛은 아예 신호 자체가 주파수와 신호 정보를 갖다가 동시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레 어널리시스는 비연속 신호나 또는 뭡니까 갑자기
그 우리 뭐죠? 진동처럼 아니면 지진파처럼 갑자기 나타난 어떤 burst 데이터, 갑자기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신호 있죠. burst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즉 프레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스테이셔너리, 정상적인 신호에 대해서가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뮤직, 비디오, 파워, 우리 전력 있죠. 전력선 이런 신호라든지 지진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잘 프리에 트랜스폼 안 되지만 웨이블레이 트랜스폼은 여기서 대해서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은 아까 했던 얘기에 요점만 얘기하면 뭡니까? 시간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언제 이 주파수가 나타나는가? 이 시간적인 정보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호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같이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 쇼타임을 또 시간을 여러 개 굉장히 긴 시간의 신호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해석하게 되면 또 뭐 어떤 정보를 잃어버립니까? 주파수 정보를 갖다가 또 반대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은 정상적인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아주 짧게 나타나는 신호 해석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반해서 웨이블렛은 시간과 주파수를 같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신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우리가 스케일의 역수가 결국은 주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의 공식은 이거죠. 이게 베이시스 펑션이죠. E-A 오메가 t 이게 베이시스 펑션. 이건 아날로그 영역에서야 베이시스 펑션이 되겠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ft가 우리가 분석하자는 신호고, 이게 베이시스 펑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호가 주어지면 이 신호에 어떤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갖다가 이거 세 개 주파수가 포함을 했을 때 이 신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 이렇게를 차단낼 때 프리에 트랜스폼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 뭡니까? 이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계속 이 신호 모양이 계속 나타날 때, 그죠?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타나요. 여기 짧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해서 나타날 때 이걸 정상적인 신호라고 하죠. 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일 때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이쪽 분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잖아요. 시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웨이블렛은 스케일 우리가 웨이블렛 아까 주어졌던 그 신호를 압축하고 늘리고 이게 스케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시프트 시키죠. 0, 1 시프트 시키고 2 시프트 시키고 이렇게 시프트 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신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의 시뮬레이티 정도를 우리가 계산한 게 바로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일링이 뭐냐면 스트레치, 늘린 정도를 갖다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적용하는 베이시스 펑션이죠. 이게 sin t라고 하면 이게 스케일 1입니다. 스케일 팩터 1. 자, 거기 반해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아까 주어진 신호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컴프레션 시킨 거죠. 쪼그라들게 했죠. 아까는 이거의 2배 주파수가 됐잖아요. 그죠? 요거의 2배 주파수만, 왜냐하면 요걸 갖다 시간축을 2배만큼 좁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스케일 팩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값이 작아진 거죠. 아까 그게 스케일이 원래 요게 주어진 게 스케일이 가장 큰 게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스케일을 2배로 좁혔고, 이건 3배로 좁혔고, 이게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링은 뭐냐면 이 스케일 값이 작을수록 우리가 높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해석할 때 스케일링을 갖다가 작게 하는 거죠. 스케일 값을. 자, 그래서 스케일은
스케일 값이 작으면 주파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스케일하고 프리퀘ን시 밴드하고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케일링은 결국 뭡니까? 비정상적인 신호죠. 갑자기 뭡니까? 우리가 쿵 하고 책상을 치게 되면 그때 나는 소리가 비정상적인 신호죠. 이는 비정상적인 신호. 우리가 그래서 고장 진단 같은 거 할 때 웨이블렛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전력선상에서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가 non-stationary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럴 때 해석할 때 언제 우리가 정전이 발생했는가 하고 정확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때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고장 나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신호를 받아들여 갖고 어떤 고장의 유무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MRI 사진이라든지 이런 쪽 해석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 스케일이 작은 거는 우리가 주파수가 높은 겁니다. 컴프레스 웨이블렛을 쪼그라들이게 만들죠. 컴프레스드 웨이블렛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고속으로 바뀌는 신호. 이렇게 높게 스케일을 작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죠. 높은 주파수 정보를 갖다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디테일.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낮은 주파수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pproximation이라고 그러고요. approximation의 반대가 deta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igh frequency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낮은 우리가 웨이블렛을 반대로 늘러뜨리면 낮은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바뀌는 신호 분석에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approximation fit라고도 하고 또는 course 이게 거치다 뜻이죠. course 또는 course의 반대가 detail 또는 course 같은 말이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low frequenc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는 비정상적인 신호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는 웨이블렛을 여기다가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그래갖고 similarity 또는 correlation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웨이블렛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케일이 작죠. 이렇게 했을 때는 빨리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는 신호의 디테일을 찾아낼 때 굉장히 좋죠. 이거는 하이프리퀀시하고 비슷하겠죠. 자, 거기 반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이 웨이블렛을 늘어뜨렸죠. 늘어뜨렸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로우 프리퀀시. 요거의 어떤 뭡니까? 윤곽선이죠. 요거의 윤곽선을 찾아내는데 해석하기 좋겠죠. 이거는 이제 라지 스케일이 되고 천천히 바뀌는 정보를 찾아낼 때 좋고 이거는 로우 프리퀀시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파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주파수하고 비슷하게 동작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이티 웨이블렛 요거는 이거는 이제 스케일이 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점점 갈수록 스케일을 2배씩 2분의 1씩 스케일을 작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케일 값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파수는 반대로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스케일이 작을수록 더 웨이블렛을 찌그러들여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주파수 정보만 찾아낼 때는 그냥 제자리에 두고 해석하면 되지만 어느 시간에서 변화가 생겼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시프팅 시킵니다. 그래서 웨이블렛이 이게 주어지면 이 웨이블렛에 K만큼 시프트 시켜갖고 또 코릴레이션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시간에서 뭔가 코릴레이션이 크게 났다 하면 요 시간에서 뭔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만큼 K만큼 시프트 시켜갖고 여기서 코릴레이션이 크게 나타나면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여기서 크게 나타났다 하면 변화가 요 K라는 시간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정보와 그 다음에 시간 정보를 갖다 동시에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거는 요 시간에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계속 그러니까 요 시간에서의 신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코릴레이션이 한 요만한 값이 나왔다. 요거 아까 코릴레이션 계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여기 웨이블렛이죠. 웨이블렛을 A가 바로 뭐냐면 여기 컴프레션 시키는 거죠. A만큼 컴프레션 시키고 그 다음에 B만큼 뭡니까? 시프트 시킨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A의 스케일에 B만큼 시프트 된 거. 그래서 A, B의 함수로서 코릴레이션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여기서는 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아마 요 그 다음에 A분의 1은 뭐냐면 노멀라이징 하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004다. 그 다음에 요걸 시프트 시켜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0.0034니까 언제가 더 코릴레이션이 큽니까? 요게 신호가 요쪽에서 더 주파수가 크게 바뀌고 있죠. 그죠? 여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코릴레이션이 훨씬 더 크죠. 요거는 요거보다 10배 정도가 요게 10배 정도 여기서보다 10배 정도 코릴레이션이 더 커. 요 신호 모양하고 더 가깝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시간이 이게 아날로그 신호죠. F of t. 나중에 이걸 가도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샘플링 해가지고 그 샘플링된 신호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Discontinuous Wavelet Transform DWT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에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에서 CW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T에다가 웨이블렛 함수에 컴프레션 시켜서 시프트 시킨 걸 곱해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게 바로 웨이블렛 개수 A하고 B, A는 스케일, B는 시프트라고 합니다. 요거의 개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신호가 주어지겠죠. 신호가 주어지면 우리가 먼저 웨이블렛 어떤 A, 요거 A를 먼저 고정합니다. 스케일, 요거 모양을 고정시키는 거죠. 스케일을 고정시켜 놔놓고 요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프트 시키고 시프트 시켜갖고 요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요걸 갖다 이제 시프트 시켜갖고 이렇게 아까 여기서 계산했죠. 이제 시프트 시켜갖고 또 계속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으로 시프트 시켜갖고 또 계산하고 또 이쪽으로 시프트 시켜갖고 또 똑같은 요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스케일을 고정해 놔놓고 시프트를 갖다가 이 신호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시프트 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바꿉니다. 스케일 값, 요거보다 조금 이제 스케일 값을 우리가 스트레칭 시켰죠. 스케일 값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걸 갖다가 시프트 시켜가면서 또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 값 A, 그 다음에 시프트된 B 값에 대한 모든 그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 코에피션트에 대한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요거는 스케일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시간축이고요. 그 다음 요게 스케일 값입니다. 즉 요쪽으로 갈수록 뭐가 됩니까? 주파수가 높은 데인가요? 낮은 데인가요? 스케일은 주파수의 반대죠.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게 거꾸로 우리 프레 트랜스폼과 거꾸로 이쪽이 낮은 주파수가 되고 이쪽이 이쪽이 낮은 요게 낮은 주파수, 이쪽이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낮은 주파수 쪽에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쪽인 높은 주파수 쪽에는 0에 가까운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신호가 어디에 많은 정보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 시간에서는 뭡니까? 정보가 거의 신호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도 없고 이렇게 주기적인 좀 이게 이게 뭡니까? 주기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는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게 주기성까지도 프리어 트랜스폼에서는 시간적인 정보는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 우리가 뭡니까?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시간에 따른 변화도 이 주파수의 변화는 이게 이쪽이 주파수 변화고 이쪽이 시간 변화니까 시간 변화뿐만 아니라 주파수 변화 동시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뭐 신호 분석에서 프레 트랜스폼보다는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은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거의 다 신호를 갖다 샘플링해서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Discrete Wavelet, 이제 DWT라고 합니다. 이 DWT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죠. 시간도 샘플링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의 파워성입니다. 2의 파워성.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 값을 2의 파워성. 그러니까 아까 1에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스케일을 2분의 1로 낮추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분의 1로 낮추고 그 다음에 8분의 1로 낮추고 16분의 1로 2의 파워성으로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만 2의 파워성으로 된 거에 정수만큼 시프트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요것도 뭡니까? 요게 샘플링된 요것만큼 샘플링된 거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스메이션으로 바뀌겠죠. 이중 스메이션이죠. 여기 J하고 그 다음에 M에 대한 스메이션으로 바꾸면 바로 요게 J, M, A가 J가 되겠고 B가 M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discrete wavelet transform,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을 discrete wavelet transform, 요걸 wavelet 함수로 이렇게 샘플링하게 되면 우리가 discrete한 wavelet transform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discrete wavelet transform은 이제 수학자가 찾았는데요. 수학자가 찾기 전에 우리 공학자들은 이미 밴드 패스 필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밴드 패스 필터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공학에서 신호를 갖다가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으로 쪼개가지고 저주파 통과한 거는 approximation 정보고 그 다음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거는 디테일한 정보고 그 다음에 신호 정보가 어디에다 포함되어 있냐면 이 시그널을 해석하게 되면 시그널이 approximation, 로우 패스 필터에 정보들이 많이 남아있고 여기에는 노이즈 정보들이 더 많죠. 그죠? 여기는 디테일한 정보가 있고 정보의 중요한 정보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렇게 디테일 정보를 찾아내고 신호가 여기 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서 이걸 갖다가 다시 뭡니까? 절반씩 쪼갭니다.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고 하이 패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갖다가 이미 공학자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수학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걸 해석해 보니까 결국은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네 하고 같다는 걸 나중에 해석하는 게 같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필터 뱅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킨 거는 approximation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coarse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details 또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사인파에 잡음이 탄 거죠. 잡음을 태운 겁니다. 자, 이 신호를 갖다가 웨이블렛 트랜스폼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고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고 하이 패스 필터는 결국 뭡니까? 거의 노이즈 정보가 여기 타고 있는 요 노이즈 정보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디테일 정보로. 그 다음에 정보는 뭡니까? 여기 우리가 사인파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우 패스 로우 프리퀀시 정보인데요. 요거는 이쪽에 approximation 정보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반해서 이제 노이즈가 조금 이쪽보다는 여기 신호 자체보다는 많이 제거가 돼 가지고 여기는 순수하게 노이즈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pproximation 정보하고 디테일 정보로 우리가 아까 앞에 주어졌던 필터 뱅크죠.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로 이렇게 decomposition 분해를 한다.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걸 갖다 또 다시 뭡니까?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또 절반씩 또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거의 뭡니까? 우리 양파를 계속 쪼개듯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게,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아까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요게 로우 패스 필터죠. 여기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해갖고, 어프락시메이션 정보가 앞에서 뭐 다단계로 이제 한다면 돼 왔겠죠. 그래서 디테일 정보, 하이 패스 통과된 거, 로우 패스 있겠죠. 이걸 또 다시 뭡니까? 로우 패스, 이거는 지금 합성하는 거네요. 아까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분해해가지고 디테일 정보하고 어프락시메이션 정보로 나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신호를 갖다가 절반만 통과시켰죠. 우리가 샘플링 정리해서 뭡니까? 원래 있던 신호는 요거의 2배 주파수의 정보가 있었는데 절반을 쪼갰죠. 샘플링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approximate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면 여기서 그림을 안 그리는데 요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정보가 원래 정보보다 2배 주파수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신호를 하나씩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즉, 첫 번째 샘플 취하고 두 번째 샘플 0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샘플 그대로 취하고 네 번째 샘플 0으로만. 그렇게 샘플 하나씩 건너뛸 때마다 뭡니까? 0으로 쫙 만들어도 되죠. 예,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갖다가 그 0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샘플을 하나씩 뭡니까? 결국 막 이렇게 하죠.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다운 샘플링이 뭐냐면 첫 번째 샘플 취하고 두 번째 샘플 버리고 세 번째 샘플을 두 번째 샘플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샘플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 취하고 세 번째 샘플을 두 번째 샘플로 가져오고 다섯 번째 샘플을 세 번째 샘플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나씩 0으로 됐던 부분을 버리고 0이 아닌 샘플만 쫙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절반으로 줄었죠.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다운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 샘플링 해갖고 상대방한테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 과정을 해갖고 요거의 반대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다운 샘플링 돼서 온 디테일 정보하고 다운 샘플링 되어 온 어프락시메이션 정보를 아까 신호를 갖다가 샘플 하나씩 빼고 보내왔죠. 자, 요건 뭐냐면 이제 업샘플링입니다. 업샘플링이 뭐냐면 아까 했던 얘기 있죠. 자, 온 샘플의 중간중간에 우리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0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통과하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정보를 다시 우리가 복구해낼 수 있고 그래갖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원래 신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업샘플링 했기 때문에 주파수 개수, 그 코에피션트 개수 500개면 중간 샘플을 우리가 0을 집어넣고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중간 샘플이 인터폴레이션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1000개의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의 반대 과정이 어널리시스겠죠. 아까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통과시키고 나서 다운 샘플링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요. 웨이블렛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웨이블렛 틴서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업샘플링, 업샘플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멀티레벨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은 바로 뭐냐면 신호가 주어지면 어프락시메이션 정보, 디테일 정보, 이건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고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죠. 요 놈은 여기에 정보가 많이 포함돼서 요거 한 번 더 양파 껍질 한 번 더 붙이는 거죠. 어프락시메이션 정보, 디테일 정보 다시 한 번 더. 자, 그리고 요걸 또 여기에 정보가 많이 돼 있으니까 요걸 또 한 번 더 양파 껍질 붙이듯이 어프락시메이션, 디테일 정보 이렇게 몇 단계 있습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3레벨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신호를 찾아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신호가 한 단계 꺾였을 때는 A1, D1, 그죠? 요거로 신호가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A1은 A2, D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2, D2, D1 이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A3, D3, D2, D1으로 신호를 갖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에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디테일한 정보, 여기에 가장 디테일한 정보가 많이 있고 이제 점점 유용하지 않은 디테일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신호 복구를 거의 다 이걸 우리가 0으로 다 버려도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원래 신호를 거의 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D1에는 그러니까 요 D3 요 D3에 거의 뭐가 있습니까? 요것만 가지고 요거는 다 버리고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거의 여기에 가깝게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노이즈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압축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요 정보를 갖다가 그냥 0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신호를 다시 복구해내니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데이터 압축의 원리가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걸 갖다가 그림을, 요게 어널리시스 과정이고요. 요게 신스시스 과정입니다. 자, XN이 주어지면 로패스, 요게 하이패스 통과시키고 다운샘플링, 여기를 다운샘플링, 샘플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0으로 없애는 거죠. 샘플 첫 번째 샘플 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버리고 세 번째 샘플을 두 번째 샘플로 가져오는 거죠. 네 번째 샘플 버리고 다섯 번째 샘플을 세 번째 샘플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죠. 하이패스 필터 통과시킨 거는 마찬가지로 다운 샘플링에서 보내갖고 이게 이제 어널리시스에서 보내면 반대쪽에서는 뭡니까? 요거의 반대 과정이죠. 업샘플링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샘플을 취하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고 두 번째 샘플을 세 번째 샘플로 보내는 거죠. 아까 과정의 반대 과정이죠. 업샘플링 해가지고 로패스 필터, 요거하고 같은 필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필터가 될 수도 하여튼 같은 로패스 필터 종류를 씁니다. 요거 두 개 간의 관계식이 수학자가 어떤 관계식으로 맺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러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1하고 G1하고도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필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요 통과된 걸 합치게 되면 요 신호에 합성된 신호 요거와 똑같은 신호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자, 필터는 이렇게 미러 필터입니다. 요거를 요 2분의 파이에 거울에 반사된 형태가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죠. 이쪽에 거울면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걸 미러 필터, 필터를 우리가 미러링을 이용해 갖고 필터를 설계하게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한 단계 더 한 거죠. 요거는 로패스 필터,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미지 쪽에 XY, MN, 호리존탈, 버티컬 축이 있는 영상 데이터에 대한 웨이블렛 트랜스폼. 자, 먼저 이게 뭐냐면 수평 방향입니다. 즉 이미지가 있으면 수평 방향으로 로우죠. 수평 방향으로 먼저 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 갖고 마찬가지로 다운 샘플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하이 패스 필터 통과시킨 걸 다운 샘플링 하고 나서 그 수평 방향으로 로 패스 필터 통과시키고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갖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통과시킨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수평 방향은 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뭡니까? 로 패스 필터. 이거를 우리가 approximation 정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수직 방향이 다 로 패스 필터 통과했죠. 그래서 이걸 approxim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뭡니까? 수평 방향은 로 패스 필터지만 수직 방향은 뭡니까? 하이 패스 통과된 거죠. 그리고 하이 패스 필터 수직 방향에 하이 패스 필터가 되니까 수직 방향에 뭔가 엣지 정보를 갖다가 잘 차단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vertical detai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수평 방향은 하이 패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로 패스 필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있는 엣지 정보들 있죠. 이는 엣지 정보를 잘 찾아냅니다. 호리존탈 디테일을 찾아내는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수직도, 수평도 하이패스, 수직도 하이패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있는 어떤 엣지 정보를 찾아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대각선 성분, 여기는 수평 방향의 디테일, 여기는 수직 방향의 디테일, 요거는 로패스, 이게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V, H, D, 다이애고널, 호리존탈, V, 그 다음에 요거는 로패스 필터, 우리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프락시메이션 정보, 이렇게 개수를 우리가 찾아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 갖다가 요게 신호가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보면 뭡니까? 호리존탈 방향에, 지금 요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요게 지금 호리존탈 방향에 엣지 정보들이 잘 분석해내고 있죠. 여기는 뭡니까? 수평 방향의 엣지 정보를, 요게 지금 어프락시메이션 정보입니다. 원래 데이터가 요거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요게 원래 데이터를 거의 잘 그대로 어프락시메이션 정보는 거의 막 유사하게 됐고, 여기는 호리존탈 방향의 분석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버티컬 방향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 방향의 이런 정보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는 approximation, B는 horizontal, C는 vertical, D는 diagonal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가 서브밴드라고 합니다. 서브밴드. 이건 다이거널 서브밴드. 요거는 horizontal 서브밴드. 요거는 vertical 서브밴드. 요거는 approximation 서브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아까는 한 단계만 했는데 한 단계 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horizontal 서브밴드, 요게 vertical 서브밴드, 요게 diagonal 서브밴드인데 요게 approximation 정보죠. 요걸 갖다가 한 단계 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뭡니까? diagonal, vertical, horizontal. 거의 모양이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죠. 요거 좀 모양하고, 요거 모양하고, 그 다음에 요건 여기서 approximation이 올 텐데 한 번 더 또 분석했죠. 3단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horizontal, vertical, diagonal. 그 다음에 여기 approximation인데 요거하고 아까 주어질 신호 정보하고 그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았죠. 여기에 정보가 거의 다 포함되어 요것만 가지고도 아까 정보를 우리가 거의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요거죠. 요거네.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여기에 들어갈 approximation 정보가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approximation 정보가 요겁니다. 요걸 한 번 더 분석해 갖고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로 쪼개낸 거죠. 그래서 이거 모양하고 이거 모양하고 이거 모양하고, 그죠? approximation 서브밴드에 있는 정보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approximation에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 서브밴드에 있는 거는 다 뭡니까? 디테일한 정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미하게 되면 요 엣지 정보, 엣지를 아주 더 세세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는. 자, 그래서 웨이블렛 해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디테일 정보입니다. 디테일 코릴레이션 개수 계산한 거죠. 요게 뭐냐면 J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2의 파워성이죠. 2의 J성, 2의 파워성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스케일링 한다고 그랬죠. 요게 2의 J성 하는 그 J이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시키는 K가 요겁니다. 그거에 DJK죠. 그러니까 스케일 값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된 값, 요 두 개의 파라미터로 디테일 정보가 해석됐겠죠. 요걸 아까 우리 웨이블렛 스케일 된 거, 그 다음에 시프트 시킨 거,
요거하고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이중적분이죠. 그럴 때 가장 낮은 스케일 값을 우리가 J0로 한 겁니다. 예, 요게 가장 낮은 가장 큰 스케일을 J0로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J0를 2분의 1씩 스케일을 낮추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J0, 4분의 J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approximation입니다. 그래서 approximation은 가장 낮은 주파수니까 J0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J0가 가장 낮은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K를 모든 인테저만큼 시프트시키면서 이 개수를 계산했겠죠. 그래서 그 approxima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pi of x, approximation function하고 선행결합. 요거는 K에 대해서만 서메이션 하면 되죠. 요 가장 낮은 주파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는 뭡니까? 웨블렛 펑션이죠. 이 파이하고 psi가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요거 두 개 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approximation function, 그 다음에 wavelet function의 아까 구했던 디테일 정보, course 정보, 그래서 C라고 한거는 cours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C, 디테일 정보라고 해서 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K에 대해서만 J0는 가장 낮은 스케일, 가장 높은 스케일이죠. 이게 낮은 주파수죠. J0에 대해서만 K 시프트 시켜갖고 개수를 계산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J하고 K를 스케일도 바꾸고 시프트도 바꿔가지고 계산된 요거하고의 이중 선행결합에 의해서 다시 합성해낸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approximation 또는 scaling coefficient라고 그러고요. D는 detail 또는 wavelet coeffic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주파 정보고 이거는 고주파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링 펑션하고 웨블렛 펑션 하나 예를 갖다가 제가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로 프리퀀시 뭡니까? 로 패스 필터 시키는 함수죠. 스케일링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우리가 컴프레션 시켜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이게 하이 프리퀀시 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웨블렛 펑션이라고 그러고 이게 psi가 되겠고 요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듀얼 스케일링 펑션은 뭐 이렇게 스케일링 펑션이고 요게 웨블렛, 요건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 분수가는 신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블렛 시리즈 익스펜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x가 주어지면 요거에 아까 스케일링 J0만큼 스케일링 시키고 K만큼 시프트 시킨 스케일링 함수하고의 이너 프로덕트 이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갖고 적분한 거죠. 거기에 반해서 디테일 정보는 스케일링 펑션을 쓰는 게 아니고 웨이블렛 펑션을 J만큼 요거는 J0밖에 없죠. 가장 낮은 스케일, 가장 큰 스케일이죠. 가장 큰 스케일, 가장 낮은 주파수 한 개에 대해서만 시프트만 시켜갖고 계산한 거고, 요거는 J도 바꾸고, 컴프레션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프트도 바꾸고, 해갖고 JK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DJK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거는 스케일링 값 J, 요거는 시프트 시되는 값 K입니다. 자, 이 차원에서도 아까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X축 수평 방향으로 똑같이 수평 방향으로도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로 패스 통과시키고 여기 하이 패스 통과시키는 거죠. 웨블렛 함수. 자, 그래서 HVD는 뭐냐면 호리존털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하이 패스를 통과시키고 V는 수직 방향의 하이 패스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 다이거널 정보는 수평, 수직이 다 하이 패스를 통과시킨 거죠. 그 다음에 phi, approximation 정보는 수평, 수직이 다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차원일 때는 요거 J0 요게 스케일링 값이고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 시프트, 수직 방향으로 시프트 이제 정보량이 3차원 정보로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MA는 노멀라이즈 하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여기에 HVD 세 가지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pproximation 정보는 뭡니까? 요거 가장 큰 스케일에 대해서만 시프트 시켜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했으면 우리가 원래 신호를 다시 합성하는 거죠. 이걸 갖다 인버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계산된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 신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H에 대해서 이 서메이션,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이 서메이션,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이 서메이션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뭔지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